형제 여러분, 아마 서로들 보면은 반가운 형제들인 것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반가움이라고 하는 그 반가움이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을 압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받들어서 하나의 형제가 됐다고 하는 점, 이것은 뭘로 비유할 수 없는 반가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호법발언을 함께한 형제라고 하는 점은 더 말할 수 없이 깊은 생명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삶의 지표를 함께 나누고 있는, 함께 과업을 밀고 나가는 정말 가장 가까운, 정말 반가운 형제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행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씀하십니다마는, 호법, 정법을 호지하는 이 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계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호법을, 정법을 호지하는 사람은 오계를 갖지 않는다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계 이상의 것을 받들고 있기 때문에 자잘한 거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열반경 가운데 창수품, 금강신품을 읽었습니다.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몸은 육체의 몸이 아니라 법신이며 금강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최상의 공덕신을 어떻게 해서 성취하였던가,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당신이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법 인연으로 각덕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정법을 선설하고 계셨는데, 그 정법을 선설하는 스님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하는 무리들이 많아서 마침내 국왕인 유덕이라고 하는 국왕이 나셔서 그러한 무리들과 싸움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유덕왕 왕이 다쳐서 죽게 됐는데, 그 죽게 될 그 무렵에 각덕스님이 그를 위로라고 하려는지 숙이라고 하려는지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정법 호지의 공덕이 크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이 호법한 정법을 호지한 그 인연으로 해서 아촉불국 제일의 첫째가는 제자가 되었고, 각덕스님은 두 번째 제자가 되었다 하는 대문이 있는 것을 오늘 다시 읽었습니다. 정법을 파괴하는 자를 보거든 그를 마땅히 규치하고 다스려라, 또는 그를 드러내라. 그러면 안 된다고 드러내라. 또는 구견해라. 그 자리에서 몰아내라. 부처님의 자비하신 말씀이 이러한 말씀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호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법이 이 땅에 머물어서 이 땅을 정법으로 바꾸고 정법에 실현하는 국토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법을 파괴하는 자를 보고도 그것을 구견, 몰아내지 아니하고 거쳐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를 타이르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불법지원이라, 불법 가운데 원수다. 젊은 사람 머리에 백발이 나면은, 부처님 당시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발이 나면 그 백발을 뽑는 것처럼 불법문 중에 정법으로 파괴하는 자가 있거든. 여법 규치하라. 집안에 독초가 나면은 어린 사람들을 거두는 어른들은 독초를 바로 뽑아버린다. 어린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처럼 불법문 중에 파법은 자가 나면은 그를 규치하고 구견한다고 그랬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처럼 강한 말씀이 계시는 것은 정법이 이 땅에 머문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불국토 실현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이 원을 세워가지고
함께 모인 형제인 까닭에 더 반갑고 더 기쁠 수가 없는, 더 가까울 수 없는 서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형제 여러분을 대합니다. 사실 호법의 뜻을 내고 호법의 민연을 갖춰서 호법정진을 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마지막에 부착하신 겁니다. 이 원을 세워서 호법정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해요. 부처님 법이 영원하고 부처님 법문이 온 국토에 두루해서 일체 시대 일체 중생 앞에 그 법문이 드러나서 실현하게 될 때에 이 땅에는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원하시는 바는 일체 중생이 그 본성을 깨닫고 본연의 청정 불국토를 실현하는 데 있어요. 이 일은 호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고 이음분하는 것은 나 혼자 여기 닦는 것이지만 부처님의 법을 주어하고 그 법을 전하고 그 법이 실현되도록 돕는 이 일은 이 국토의 불법광명을 심기는 일이라. 우리들은 정말 큰 긍지를 가지고 이 호법불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모두가 호법 발언을 해서 있는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호법의 진실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활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친구의 모임도 있고 직장 모임도 있고 그 밖에 취미를 같이 하는 모임도 있고 교양을 높이기 위한 서로의 모임도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또한 하나의 단체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우리 불자가 정법을 받드는 우리 불자가 거기서 살아서 뛰고 있을 때 우리 한 사람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나 온 세계가 불국토로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계의 불법의 등불이 희미해지고 우리나라에 불법행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우리나라 각 사회에 불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때에 불법 강령은 희미해집니다. 국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국토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불국토 완성이라는 불보살님의 크신 뜻은 우리 국토에 와가지고 실현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모두는 정법 호지를 발언한 호법 형제들이 필경 성취할 겁니다. 우리들은 기나긴 과거에서부터 이와 같은 수승한 인연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금생에 정법 만나 호법 발언을 해서 이 위대한 일에 참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한 40여 년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1950년, 55년도쯤 됐으니까 아직 그렇게 안 됐군요. 35년쯤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 마산에서 제가 봤는데 지금의 종정스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불자들 가운데 호법계라고 그러는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해인사에 있다가 나와서 마산을 와 있었는데 그 마산에 와 있던 신도님들이 그 지역에 많은 불사들을 하고 있는 모체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체가 이름이 뭐냐면 호법계라고 그럽니다. 서로 모여서 같이 수행하고 서로 돕고 힘을 합해서 불사란 다 쫓아다니면서 앞장서서 일하던 그러한 늠름한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시대나 이와 같이 정법의 등불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법의 빛은 만인 앞에 드날리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호법 발언한 형제들이 더욱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헌법 정진에 힘써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새로 합니다. 오늘 이만두겠습니다. 거듭 우리 형제 여러분들 헌법 정진 크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